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전 시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주택가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특공대와 총격전을 벌인 뒤 체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 동맹국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동맹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의회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장 없이 사유지 단속을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리틀페리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전 시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해 가중폭행, 강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뉴저지주 리틀페리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전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전 시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틀페리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월요일 낮 12시경 리버티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여성이 뉴욕 퀸즈 플러싱 출신의 37세 한인 여성 하지은 씨라고 밝혔으며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전 며느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 씨는 전 시모의 집에 침입해 침실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있던 전 시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화장실로 피하려던 피해자를 붙잡아 헤어드라이어 전선으로 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멍들고 양쪽 눈과 얼굴이 부어오른 것뿐 아니라 머리와 손, 목 등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해켄색 대학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하 씨는 범행 직후 전 시모의 귀금속과 약 5,000달러 상당의 금괴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건물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신원 미상의 남성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이른 아침 주택가에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관 1급 살인미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주 애플턴에서 한인 여성과 그 남성이 주택가에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특수기동대 수아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스위프트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쯤 웨스트 루스 애비뉴 인근에서 누군가 주택에 총을 쏘고 밖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선진 김 코벳과 남편 브랜든 제로드 코벳으로 두 사람은 인근 주택을 향해 총을 쏘고 밖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카운티 보안관 요원 2명이 접근하자 먼저 총을 쐈고 요원들이 응사하는 사이 두 사람은 침입을 하려 했던 차량 안으로 들어가 버텼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 주택에서 총탄 자국 15개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앗이 투입돼 약 4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사용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쉐리프국은 두 사람이 당시 마약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전으로 인한 시민과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더글라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1급 살인미수 3건과 1급 폭행, 총기 불법 발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석금은 조건부 $75만, 조건 없는 석방은 $100만 책정됐습니다. 이란 내 최고 규모 가스전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즉각 카타르의 핵심 가스 시설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는데 국제유가가 일제히 출렁였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의 일부인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이스라엘에 폭격을 당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파르스는 이란 내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과 직결된 이란 남부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도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 에너지 생산시설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 계획을 통보받았을 뿐 이번 공격엔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이란 측이 동일한 방식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카타르 북부의 가스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구역입니다. 양측의 폭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09.95까지 높아지는 등 전장 대비 3.8% 오른 채 마감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국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호르무즈 방어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동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란의 잔재를 완전히 끝장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그러면 반응 없던 동맹들이 서둘러 움직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면 해협 안정이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움직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대부분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국가가 수입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키며 해협 일대를 감시해 왔습니다. 동맹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사례로 인식한 셈인데 동맹국에 대한 지원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he president wants all of our alliances to be fair for the American people, for the American taxpayer, and I think he's right to call on them to step up and do more in this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을 직접 확보하거나 파괴하는 군사작전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행될 경우 현대 미국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at's something the president has refused to comment on. It's an option on the table for him, but I'm not going to comment on it or take it off the table. 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동맹국들에 계속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하 이후 2번 연속 동결입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선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이 크다면서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물가 수준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isen in recent weeks, likely reflecting the substantial rise in oil prices caused by the supply disruptions in the Middle East. 그럼에도 경제활동은 여전히 확장세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때보다 높여 잡았고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여 잡았지만 내년엔 기존 경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로선 에너지값 상승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횟수는 올해 한 차례, 내년 한 차례인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So the thing I really want to emphasize is that nobody knows. You know, the economics effect could be bigger, they could be smaller, they could be much smaller or much bigger. We just don't know.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방의회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장 없이 사유지 단속을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비센테 곤잘레스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연방정부 불법 체류자 단속 전반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계기관 법 집행자들이 행정영장만 소지하면 불법 체류자 의심 거주지를 단속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판사의 서명이 들어간 사법영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적법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단속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민세관 단속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행정영장 집행을 통한 사유지 단속이 가능했으며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무더위가 오는 2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강한 고기압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은 어제 한낮 최고 기온 98도를 기록하며 지난 1914년 기록을 경신했고 버뱅크와 롱비치도 99도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해안 지역의 기온이 다소 낮아졌지만 내륙과 산간지대는 여전히 90도에서 10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밤 시간대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와 카운티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개방해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며 한낮 직사광선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 아이린 리 검사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초청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사에 출마한 아이린 리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린 리 후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시카고 겐트 로스쿨을 거쳐 검사직에 오른 뒤 18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오다 이번에 판사직에 출마했습니다. 아이린 리 후보는 다가오는 예비선거에서 선출직 판사에 출마한 유일한 한인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I grew up in Koreatown when the 92 riots happened, and I remembered what it was like for my parents to feel that law enforcement and government was not representing Koreatown. And I also have worked as a prosecutor handling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cases, and that informs my ability to be fair, to remember what it is to be a victim.
한편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며 우편 투표는 5월 5일부터 현장 투표는 6월 2일 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광화문 일대는 벌써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은 하루 종일 K-팝 팬들로 북적이고 인근 상인들도 BTS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당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은 대비에 나섰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K-팝 팬들의 성지순례 장소가 된 광화문 광장. BTS 멤버들의 얼굴이 나오는 대형 전광판 앞도 공연 홍보 문구가 적힌 계단도 인증샷을 찍으려는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BTS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유학은 선택했었어요. I don't have ticket, but I will watch I think it's going to be live viewed here. 상점들은 BTS 굿즈로 매대를 채웠고 식당들도 직원까지 늘리며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평상시에 나가는 음식에 한 2-3배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직원분들도 한 2-3명 정도 보충했고. 인근 명동거리에도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Excited to see them back again because they've been gone so long. Just to hear new music from them and see them perform as a group once more. 특히 서양 쪽이나 일본 쪽이 진짜 많이 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 그 저녁, 특히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엄청 머무릴 것 같습니다. 공연 당일 인파는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보다 더 많은 26만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상 8m 높이 관측 카메라를 통해 제곱미터당 2명 이상 인파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공대 인력을 배치하고 폭파 협박 시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사흘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K-문화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AI도 출시됐는데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를 알려주는 등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여행객들을 위한 AI 솔루션 K-트립5는 K-팝과 푸드, 뷰티 등 외국인 방문객들의 관심사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관심사를 분석해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AI 솔루션을 개발한 한국의 올댓 아너스 클럽 측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늘면서 통합 관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오는 토요일 BTS 광화문 공연을 기점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틀간의 반등을 끝내고 불과 4일 만에 폭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틀간 상승분의 137%를 반납한 지점으로 무너진 뒤 낙폭을 거의 줄이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상승한 가운데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무려 3.9%로 튀어오른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결국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는데요. 매그니피선트 7 전 종목은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들어 65%까지 폭등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후반에 예상됐던 금리 동기를 발표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낙폭을 키운 장은 상태를 악화시키며 패닉셀링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